미국 동부연안은 대륙판 경계에 있지 않아 지진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데 4월 5일 뉴욕시 인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예년과는 달리 브레고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강진들과 더불어 이례적으로 일어난 뉴욕 지진이기에 우리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최신 과학기술로도 지표면 아래를 명확하게 볼 수 없기에 판 구조론에 기반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된 주기에 따라 현재 활발한 대륙의 이동이 전 지구적인 강진과 지진 증가에 대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이례적 지진은 판 구조론 외에 기후온난화로 인한 빙하 소실 때문에 땅이 스펀지처럼 솟아오르는 복원력의 여파로 지진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해빙 지진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례적 해빙 지진은 단층 연구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 치명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시 인근 4월 5일 오전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진동이 뉴욕시와 동북부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등까지 35초 정도 이어지자 맨해튼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까지도 흔들렸습니다. 당시 약 4,200만 명이 진동을 느꼈으며 맨해튼의 한 옷가게는 지진 발생 후 나는 뉴욕 지진에서 살아남았다는 문구가 담긴 티셔츠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욕 지진의 경우는 미 동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연안은 대륙판 경계에 있지 않아 지진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은 브레고리로 알려진 대륙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판경계 지진입니다. 4월 3일에 발생한 대만 강진도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발생한 판경계 지진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경계 지진 발생의 원인은 대륙판 이동 현상 때문입니다. 10개의 지각판들끼리 스치며 생성된 응력이 단층을 따라 강력한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혹은 마주한 두 지각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그 틈새로 지각물질이 채워지는 과정에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판경계 지진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은 액상화 현상 때문입니다. 액상화란 해안지역이나 간척지 등 수맥이 지나가는 진앙 부근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땅이 물처럼 유동적으로 변하거나 지진파로 벌어진 암석의 틈새로 지하수가 들어가 수위가 올라갈 때 지진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좀 다른 형태로 지진을 유발하는 이론으로 지구온난화로 더욱 가속화된 해빙으로 발생되는 지진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녹으면서 본래 빙하가 있던 바로 아래 눌려 있었던 땅이 스펀지처럼 튀어오르는데 바로 이 복원력의 여파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뉴욕 지진은 판 경계가 아닌 지각판 가운데에서 일어난 판내 지진입니다. 지각 내부에 복잡하게 분포한 단층의 재활동으로 인접한 다른 판의 응력을 받게 되면서 지각판 내의 약한 부분이 부서져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규모 6 이상의 판내 지진은 전 세계에서 1974년 이후 20차례만 기록됐고 이는 판경계 지진이 발생한 횟수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기후학자 빌 맥과이어는 지구온난화로 빙하와 빙산이 녹으면서 지각 아래에 가해지는 하중이 감소해 판내 지진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지방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브레고리 지각판 경계를 넘어 판 내부에서도 지진 발생의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판내 지진의 경우는 진원지 깊이가 얕아 더욱 위험합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판내 지진은 지표면에서 15km 깊이에 불과한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반면 판경계 지진은 최대 660km에 이를 정도로 깊은 곳에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판 내부 지진이 판경계 지진에 비해 지진 발생 빈도가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진 대비도 취약해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1년 1월 인도 구자라트와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규모 6.9에서 7.9의 판내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25,000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뉴욕 지진의 경우도 평소 지진이 거의 없기에 지진 대비에 취약해서 더욱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동안은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어 지진 빈도가 낮긴 하지만 실제로 사방에서 태평양판과 인도양판이 유라시아판을 미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각 응력이 한반도에 축적돼 있다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3 이상 지진 횟수는 16차례로 연평균 10.4회보다 많아졌습니다. 물론 판 경계에 위치한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진 위험이 적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급속한 기후변화로 기인한 해빙 지진 때문에 판내 지진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도 가능한 활성 단층들이 최근 부산,
대구, 울산, 포항 등 대부분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상도 대도시에서 발견되고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2017년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활성단층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더 자주, 자세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기준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모두 의무 내진 설계 대상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철근도 빼먹는 부실공사 문제들이 늘상 언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진 설계와 시공이 과연 제대로 됐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윤 정부는 내진 설계 인센티브 제도를 비롯한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고 대시민 지진 대피 훈련과 교육 방침을 세워나가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응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